유튜브 애니메이션 크리에이터 장삐쭈님의 동명의 웹 애니메이션을 원작으로 제작한 ENA 채널의 실사 드라마 시리즈 신병의 앞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시즌 1과 시즌 2의 인물과 줄거리 몇 개의 명장면을 소개할게요. 95사단 45연대 7대대 2중대 1분대에 신병 박민석 2병이 전입하는데요. 한창 2등병 놀리는 재미에 빠진 1분대원들에게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평범한 군 생활을 꿈꾸는 어리버리한 민석은 바로 사단장의 아들이죠. 민석은 원작에서는 별 3개인 군단장이 아버지이지만 드라마에선 투스타 사단장을 아버지로 뒀고요. 대한민국 육군본부내 부대로 전출되기 전 TO가 나지 않아 95 보병사단 7대대에 잠시 머무는 처지로 등장하죠. 원작에서의 민석은 군인 집안을 이용해 은근하게 꾀를 부리거나 패급짓을 했는데요. 드라마 속 민석에겐 이런 불순한 태도가 거의 없으며 대신 원작 시즌2에 어리버리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생활하려는 신병 캐릭터가 더욱 강조되게끔 각색됐죠. 1분대장 최일구는 프로 불평러이자 강약 약강을 실천하고요. 군수저 민석의 패급 행보가 원작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기에 원작에서의 민석을 갈구거나 막말하는 모습 등 내무 부조리를 일삼는 건 거의 다 사라졌고요. 다혈질적인 성격도 많이 줄었죠. 드라마의 일구는 어쩌다 한번 이유가 있는 구박만 하고요. 하지만 매사에 불평하거나 소대장을 무시하는 모습은 여전하죠. 시즌 1 2회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행정반에서는 오늘은 무조건 실외 점호라는데요. 야, 지금 몇 시야? 06시 44분입니다. 지금은 바로 누군가의 힘이 필요한 순간이죠. 야, 박민석! 이병 박민석! 야, 지금 당장 전화부스 가서 아빠한테 전화해. 아빠한테 말입니까? 야, 아빠한테 비 존나 오는데 실내 점호 시켜달라 그러면 사단 지침으로 실내 점호 할 거 아니야. 한번 전화해보겠습니다. 아니 실내 점호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뭐해, 빨리 가. 네. 민석은 아빠한테 전화를 걸고요. 폰은 났지만 어쨌든 군수저 민석은 일구의 소박한 소원인 실내 점호를 이루어주죠. 이중대 행정보급관이자 상사인 박재수는 원작에선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했는데 드라마에선 강원도 사투리를 쓰는 걸로 바뀌었고요. 원작에선 뚱뚱했는데 드라마에선 체격이 상당히 날씬해졌죠. 배우의 열연과 뛰어난 행보관 고증으로 시청자들로부터 행보관 연기를 하랬더니 진짜 행보관을 데려오면 어떡하냐 난 호평을 들었죠. 1소대장이자 소위인 오석진은 원리 원칙만을 따지는 융통성 제로의 FM 빌런이고요. 소년시대의 호석이로 나온 배우 이상진의 관심장교 연기가 원작을 초월했단 평이 대다수고요. 종교활동으로 인원수를 체크할 때 한 명이 종교활동 준비로 먼저 간 사실을 모른 채 열외자 한 명을 계속 찾다가 중대장한테 쿠사리를 먹고 신호등을 건너야 하는데 전략적 이동이 어쩌고 전시 상황이 저쩌고 하며 계속 TMI를 남발하다가 건너갈 타이밍을 놓쳐 혼자만 고립되는 등 온갖 뻘짓을 하며 하이퍼 리얼리즘급의 연기를 하죠. 3회 최일구 상병, 김상훈 1병, 임다혜 2병, 박민석 2병은 배수로 사역을 하는데요. 이때 석진이 나타나 전시 운운하며 원작처럼 줄자를 갖고 와 배수로의 높이를 재거나 PVC 배수로용 파이프를 갖고 오라거나 안에 바위를 적출해야 한다고 곡괭이를 가져오라고 하다가 일구와 갈등이 일어나는데요. 둘이 서로 으르렁거리는 사이에 행보관 재수가 이 모습을 우연히 발견하고요. 야 이 새끼들아! 여 뭐하나? 지금 마무리 중입니다, 행보관님. 다 끝났습니다. 그 철수하란 말 못 들었나? 소대장님이 배수로 작업하고 들어가라고 하셔가지고. 그 올라오라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러고 있어? 그게 지금 소대장님하고. 엎드려 뻗쳐! 지금 내한테 뭐이라고 그랬어요? 병사 교육은 행보관 담당이라고 들었다. 병사들 군기가 이 모양이니까 병사 교육 담당인 행보관에게 얼차려를 보여하도록 하겠다. 행보관님, 그만 마무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야 도망가! 엎드려 뻗쳐! 야 도망가! 이렇게 상훈과 일구에게 강제로 끌려간 석진은 결국 중대장한테 크게 혼나고 완전 군장을 차고 뜀걸음으로 연병장을 돌다가
체력이 다해 옆으로 넘어지죠. 이중대 3생활관의 강찬석 상병은 부대 내 각종 사건 사고의 시작점인 악마 그 자체로 신병의 캐릭터들 중 원작과 가장 큰 차이가 있는 인물이고요. 악인까진 아니었고 복합적 평가를 받던 원작과 달리 사실상 시즌1의 메인 빌런으로 각색됐는데요. 함부로 다가가기 힘들며 뒤끝이 굉장히 더러운 악마 선임이죠. 찬석은 패급 신병 성윤모를 폭행하고 성윤모의 마음의 편지에 찔려서 9박 10일 영창을 가게 되고요. 이후 대걸레를 부러뜨린 뒤 대걸레 자루로 성윤모를 크게 위협하고요. 전에 네가 찌르지만 않았어도 영창까진 안 갔을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생활관 내에서 김동우 일병의 목을 거의 죽일 작정으로 조르다가 생활관 후임들에 의해 저지되고요. 초소 근무 중 김동우 일병에게 처음엔 아까는 미안하다고 하다가 점점 화 때문에 가슴이 타는 것 같다고 얘기하더니 내가 뭘 잘못했냐 너 때문이라면서 왼쪽 귀를 뜯으며 피까지 나게 하고요. 생활관에서 한 것처럼 목을 조르는데요. 이로 인해 멘탈이 터진 동우는 대검으로 찬석의 허벅지를 찌르고요. 찬석은 동우로부터 죽어 이 멍멍이 자식아 분노 섞인 욕설을 들은 뒤 공포탄을 맞죠. 이후 찬석은 병원 치료와 영창을 다녀온 후 다른 부대로 전출됐고요. 몸통에 문신이 도배된 진짜 조폭 포스를 풍기는 말년 병장한테 굽신거리죠. 육군교도소에 가진 않았지만 분노 조절 잘해로 조폭 같은 병장들한테 눈치 보는 신세라서 어느 정도 인과응보가 이루어졌죠. 시즌2 찬석이 전출된 부대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가 등장하는데요. 단순히 선임들의 비위를 맞추는 수준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준하는 부조리를 해당 부대 선임병들한테 역으로 당해왔음이 밝혀지죠. 동우는 찬석 한 명한테 지독한 괴롭힘을 당했지만 찬석은 소대원 전체한테 괴롭힘을 당했죠. 찬석 본인의 행동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으니 자업자득이죠. 피해자가 된 가해자가 되어 온갖 부조리에 시달린 찬석은 결국 초소 근무 도중 병장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얼굴이 피떡이 되도록 폭행하는 대형 사건을 터뜨리고요. 마침 소령 진급 예정이던 3중대장이 찬석에게 마침 2중대장이 새로 부임했으니 가서 잘못했다 빌어보라면서 2중대로 도로 보내버리죠. 이때 3중대장의 입을 통해 밝혀지길 찬석이 전출된 3중대는 문제 있는 병사들을 짬 처리하는 곳이었고 찬석이 폭행한 선임도 다른 데서 사고치고 온 병사였던 거죠. 그런 데서 조폭이 아닌데다 가장 최근 전출된 찬석은 샌드백 역할의 신병 취급을 받았던 거죠. 시즌2의 등장인물인 오승윤 대위는 원작에는 없는 드라마 오리지널 캐릭터로 새로 부임한 이중대장인데요. 1회 퇴근 시간 이후에도 부대를 방문하면서 위병소에 등장하더니 위병조장에게 낙엽이 많이 쌓였으니 지금 당장 치우라는 명령을 내리고요. 부대 막사에 들어가던 도중 유격훈련을 대비해 당직사관 부소대장 중사가 텐트 치는 조를 가위바위보로 뽑으려는 것에 열받아서 나무라고요. 전진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굴복하고 도망치는 병사들은 쏴 죽여야 하며 병사들이 불만을 갖고 있더라도 이를 지휘하는 게 지휘관의 역할이라며 갈구고요. 이후에도 후임 중대장으로서 부대 파악을 하면서 강찬석과 성윤모의 사건을 파악한 뒤 부대 통제에서 최대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단장 아들 박민석 일병을 예의주시하죠. 어느 날 일생활관에 중대장의 호출 방송 소리가 들리고요. 박민석 일병 중대장실로. 박민석 일병 중대장실로. 저거 중대장 목소리 아니냐? 맞는 것 같습니다. 민석아 빨리 갔다 와. 네. 다녀오겠습니다. 나가려던 민석은 문 유리창으로 중대장한테 무릎 꿇고 비는 찬석을 목격하고요. 강찬수 선배님? 시즌2의 일구는 새로 부임한 중대장 때문에 병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된 군 생활을 하고요. 팔굽혀펴기를 30개밖에 못하고 뜀걸음도 하다가 낮아빠지고 위장크림도 제대로 안 발라 불려나가면서 승윤한테 제대로 찍히고요. 일구는 유격훈련 후 허리 통증이 터지는 바람에 행보관과 함께 육군병원으로 외부 진료를 가 입원이 결정되고요. 담당 군의관인 안수영 대위는 하정우 감독의 영화 롤러코스터에 단발머리 안과 의사랑 똑같은 얼굴로 똑같은 말투와 행동을 하죠. 아파요? 예, 조금 조금 아파요? 조금 많이 조금 아파요? 많이 아파요? 예,
많이 아픕니다. 자, 여기는요. 거기는 간지러워요? 예. 부끄러워요? 예? 자, 우습게 볼 일이 아니에요. 신경이 손상된 걸 수도 있어요. 자, 허리가 많이 놀랬어요. 놀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생일 때 누가 깜짝 파티 같은 거 해준 적 있죠? 없어요? 깜짝 파티요? 자, 이렇게 물리적으로 놀랐다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근육이 수축했다라는 표현이 가장 맞는 말이겠네요. 예. 방금 제가 소리 질렀을 때 깜짝 놀랐죠? 예. 저도 환자분 발냄새 맡고 깜짝 놀랐어요. 신발 신으세요. 네네. 앞으로 신발은 벗지 않는 걸로 합니다. 자, 잡으세요. 아, 자, 잠시만요. 허리가 아니라 어깨를 잡아야죠. 그쵸? 허리를 잡으면 간호장교가 갑자기 들어왔을 때 민망할 수도 있잖아요. 우린 아무 사이도 아닌데요. 그쵸? 예. 재밌어요? 예. 많이 웃어요. 건강에 좋아요. 행보관 재수는 대위 승윤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있는데요. 시즌 1의 석진은 갓 임관한 어리버리한 소위 소대장이라서 상호 존중에 대해서 몰랐을 뿐. 그 이후엔 존대해주는 반면 승윤은 대위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 잘 알 텐데도 대놓고 면전에서 재수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무시하고 12조에 가까운 말투로 은근슬쩍 디스를 하고 계급으로 찍어 누르려 하죠. 재수는 마음의 편지 사건으로 상병장 인원들이 대대적으로 징계를 받은 것을 게시판에 걸린 징계 목록으로 알게 된 후 승윤을 찾아가 이런 식으로 하다간 애들이 더 엇나간다며 항의하고요. 중사 시절 3시간 동안 선임한테 폭행당한 병사의 치아를 찾으러 중대 막사를 해집다. 5개 중 고작 2개밖에 찾지 못한 이야기를 하며 지금은 그때와 비교도 안 되게 나아졌지 않냐 얘기하고요. 이후 승윤이 상병장을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에 집합시키려고 하자 그 순간 재수가 들어오고요. 불 꺼! 불 켜! 불 끄래니! 박성훈 병장 불 켜! 병장 박성훈, 지금 이거 지시 불이행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부대원들이 들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단 지침 사항이래요. 근데 그 시간에 중대장님 재량으로 외부 활동을 하면은 그기야말로 사단장님에 대한 지시 불이행 이거 아니래요. 나도 벗었으니까 한마디만 할게요. 행보관님! 중대장님! 제발 좀 기다려주자고요. 그게 뭐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그냥 넘어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군 생활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감수하고 군복까지 벗으며 힘없는 사병들을 보호하기 위해 부조리한 중대장에 반대하는 참 간부 행보관의 모습이 너무나 멋진 장면이었고요. 소대장 석진은 승윤이 새로 부임했을 때 격례 방식으로 크게 갈굼당하고 풀이 죽었는데요. 중대장의 훈련에 대한 FM식 태도를 보고 크게 감명받아 똑같은 말을 하면서 대위를 달고 중대장으로서 군기를 잡는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는 승윤한테 푹 빠진 모습을 보이는데요. 승윤이 FM 원리원칙주의자 이미지를 강력하게 각인시키면서 그나마 자기 문제점을 알기라도 하고 병사들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석진이 막강 빌런 승윤에 대비되어 시즌2에서 재평가를 받았죠. 이후 승윤은 행보관과의 다툼으로 폭주해 완전 군장을 유지한 채로 식사를 비롯한 일과를 진행하고 휴식 때도 총기를 파지하라는 매우 불합리한 지시를 내리는데요. 이거 맞습니까? 맞냐는 게 무슨 뜻이지? 지금 이거 그냥 꼬장 아닙니까? 꼬장? 상명하복! 그게 군대고 그게 군인이야! 설령 그 명령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일단 명령을 이행한 후에 이야기한다. 알겠나?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명령이더라도 상명하복을 따르는 본인의 자질과 품위를 소대원들에게 각인시킨 기본을 지키는 소대장 석진을 잘 보여주는 인상적인 명장면이었어요. 여기까지 드라마 시리즈 신병의 시즌1과 시즌2 주요 등장인물과 줄거리 몇 개의 명장면을 제 목소리 더빙으로 소개해드렸어요. 이 드라마에서 가장 호평받는 건 원작 애니를 찍고 나온 등장인물과 싱크로율이 높은 완벽한 캐스팅이고요. 시즌1은 원작의 에피소드 일부를 거의 그대로 이야기에 집어넣었는데 시즌2는 원작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도 꾸준히 좋은 드라마의 퀄리티를 보여줘 호평을 받았죠.
저에게 만약 병역 의무가 있었다면 00년대 군번이었을 텐데요. 이 드라마 원작의 배경은 장삐쭈 님이 군대에 복무하던 시절인 2011년이라고 해요. 15년이 지난 현재는 군 문화가 많이 바뀐 만큼 2010년대 이전에 의무 복무한 남성분들이 당시 더욱 수직적이었던 병영 생활을 겪는 와중에 나라를 지키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미필자로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저 역시 어떤 면에서 융통성 없고 고지식한 사람이라 다가 암기력도 딸리죠. 용서받지 못한 자나 DP, 신병 같은 작품들을 보면서 내가 만일 2005년에 군대 갔다면 어쩔 뻔봤냐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치고 더더욱 병역 의무를 이행한 남성분들께 감사함과 존경심이 들어요. 그렇다 보니 코믹하고 재밌는 장면이 많은 신병을 보면서 까르르 웃다가도 당시의 어목한 병영 현실도 함께 등장하기 때문에 마냥 가벼운 기분으로 애니와 드라마를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드라마 시리즈 신병은 시청 등급인 15세부터 23, 4, 50대까지의 남녀분들께 추천드리고요. ENA 채널과 지니 TV, 티빙에서 시청할 수 있어요. 다음에는 현재 인기리에 방영 중인 신병 3 소개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아주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출발 오디오 여행이었어요. 고맙습니다.